안녕하세요. 공유주방 영영키친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조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공유주방과 우리나라 배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유주방 혹시 얘기 들어보셨죠?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사업 모델인데 제가 이야기에 앞서서 그전에는 어떤 사업을 해왔고 왜 배달용 공유주방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 5월을 시작으로 돌쌈장작구이라고 하는 고깃집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11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외식 사업을 했고 2018년도에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포인트 적립 시스템인 카포친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한 1000여 개 정도의 가맹점이 쓰고 있고 그래서 2018년도 2월 달에 그걸 기반으로 주식회사 영영헤드라고 하는 광고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영영키친을 설립하게 됩니다. 공유주방도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거든요. 타임형 공유주방도 있고 그리고 제조형 공유주방도 있고 이 배달형 공유주방도 있는데 제가 왜 배달형 공유주방을 하게 되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배달 이용자 수가 매년 급격하게 상승되고 있음을 도표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20조 원의 배달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올해 한 23조 원까지 배달 시장이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혼밥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혼밥인의 밥상을 하고 있는 실장님도 오셨는데 혼밥인이 늘어나면서 배달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 외식업의 형태가 예전에는 나가서 먹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배달을 시켜서 먹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먹는 소비 패턴으로 이동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잠깐만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배달 음식에 대한 그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저는 배달형 공유주방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분당에 100평 규모이고 11개 호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11개 호실이 오픈 6개월 만에 저희가 만실을 시켰고요. 그리고 현재 성남점 2호점하고 그리고 역삼 3호점 공사 중에 있고 5월 초와 5월 중순쯤 오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잠깐 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일단 영상을 보시면은 외관상 봤을 때는 기존 푸드코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백화점에 있는 푸드코트와 이 배달 전문 푸드코트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백화점에 있는 푸드코트는 내점 객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정객 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매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매출액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내부에서의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고요. 이 배달형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는 내정객 수가 없고 배달이 가능한 반경 3km 내에서의 외부 경쟁이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원분이 상주를 하면서 도움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것을 하나의 외식 마을 공동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고기주방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안 되네. 네. 그 첫 번째로는 그 공간 공유를 통해서 초기 창업 비용을 줄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10평에서 20평 정도를 로드샵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까요? 뭐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7천에서 1억, 많게는 1억 5천까지 들어가는데 배달형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는 배달형 공유주방이 아니라 배달형으로 내가 1, 20평 정도를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면 창업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A급지는 아니고 B급지에서는 창업이 가능할 건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3년 내 폐업률이 몇 %인지 아시나요? 아까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3년 내 폐업률이 한 85%에서 한 90% 정도 된다. 자, 그 말은 내가 만약에 3년 동안 영업을 한다라는 기준 하에 1, 20평짜리의 음식점을 창업을 했고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료가 70만 원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의 시설비를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천만 원을 36개월 동안 감가상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죠? 월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임대료로 70만 원을 내고 있고 시설비로도 80만 원을 내고 있다. 합산해서 나는 월 150만 원을 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력 공유인데 저희가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슈들을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 20평 정도를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근데 공유주방에서는 1인 창업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0.5명 정도의 알바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용은 월 100만 원 정도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달 공유, 세 번째는 배달 공유인데 현재 분당에서 건당 600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묶음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스테이션이 한 곳이죠. 스테이션이 한 곳에서 지점수는 10개가 있기 때문에 묶음 배송이 가능했죠. 그래서 부릉에서 저희와 건당 600원을 절감시켰고 현재 지점당 평균 매출은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건수로는 지점당 한 1,000건 정도의 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600원 곱하기 1,000건 하면 60만 원이겠죠. 이 말은 공유주방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동일 매출 대비 월 60만 원을 다른 곳에서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 더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식재료 공유인데 개인적으로 창업을 했을 때 2천만 원의 매출이 나오는 것과 현재 공유주방 10곳에서 매출이 2억이 나오는 것과 유통사에서는 어디를 더 싸게 줄까요? 당연히 공유주방을 더 싸게 줄 것이고 대략적으로 매출 대비 한 1%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매출이 2천이었을 때 약 2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고요. 다섯 번째로는 광고 효율성입니다. 현재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우버이츠, 배고파, 카카오톡 주문하기, 네이버 주문하기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개인들이 이러한 플랫폼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내 매장에 정확하게 적용시켜서 영업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광고 분석을 해서 효율성 있게 해주는 것이 매출 대비 대략적으로 3% 정도를 서포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게 또 안 되네. 파일이 깨진 것 같은데. 네? 파일이 깨진다. 파일이 깨졌다고? 네. 파일 달라. 그런 거 같아요. 보내주신 파일이 깨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얘기할까요? 네. 자, 이걸 5가지를 합산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3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고요. 저희는 이 비용 중에 대략적으로 월 100에서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100에서 1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유주방의 임대료는 굉장히 비싸다라고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주방만의 차별성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 생각하는, 이게 있으면 좋을 텐데. 자료가 있으신가요? 지금 자료? 있으세요? 없어요.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영영 키친만의 차별성은 첫 번째는 메뉴 컨설팅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공유주방을 같이 하고 있는 이사님이 외식업을 그분은 14년 정도를 하고 계시는데 해장국집을 하고 계세요. 14년 동안 월간 평균 매출은 한 4,500만 원 정도 됐었고 영업이익으로는 1,300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인건비가 10.9% 상승하면서 기존에 6,000원에 팔던 해장국을 그분 또한 7,000원에 올렸고 2019년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매출이 기존 4,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마약 해장국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매출은 홀 매출 3,000만 원, 배달 매출 3,000만 원, 총 매출 6천만 원이 나오고 있고, 다음 장입니다. 6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으로는 1,800만 원, 기존 1,300만 원에서 오히려 1,800만 원, 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자, 이분의 판매 전략을 한번 봐볼게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홀에서는 뼈다귀 해장국을 7,000원에 팔고요. 배달에서는 8,000원을 받습니다. 홀에서 두 분이 오셨을 때 14,000원을 받는 거고, 배달은 1인당 8,000원씩 16,000원에 배달티까지 18,000원을 받습니다. 자, 4,000원의 갭이 생겼는데 이 4,000원의 비용은 배달비가 4,000원 나갔다라고 했을 때 업주분이 4,000원을 낸 걸까요? 아니면 손님이 4,000원을 낸 걸까요? 손님이 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음식점을 하시던 분들이 정확하게 원가 분석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1g 단위 원가 분석까지 해서, 그리고 배달 광고비 비용도 넣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배달비도 넣어야 될 거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고 그거에 따른 판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들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공유주방에 들어오시면 그것부터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자, 메뉴 컨설팅은 이러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 인큐베이팅인데, 공유주방에 들어오셨던 분 중에 고미담이라고 하는 일식 브랜드를 가지고 20년 동안 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로드샵에서만 20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배달은 또 완전 다릅니다. 들어오셨더니 매출이 2달 동안 평균 1,0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공유주방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매출 구조는 2,000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이 가장 잘 하시는 돈가스 메뉴를 가지고 나 혼자 돈가스 왕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렸고, 현재 매출은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으로는 700에서 한 800 정도를 가져가시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공유주방의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주방 평수가 4평일 때 투자 금액은 보증금 제외하고 한 300 정도이고, 월 매출이 2,000에서 3,000만 원 나올 때 월 수익으로 500에서 800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는 그래서 2019년도에 공유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또 깨졌네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말에는 우수 공유기업
경기도 표창장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그동안에 공유주방을 이제 배달형 공유주방을 하게 된 동기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